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찌릿하거나 허리가 뻐근해서 움직이기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매일 약을 드셔도 통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 탓이라거나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어 속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이런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단 3분 투자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매일 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3주만 지나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30년 묵은 만성 통증까지도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비밀 포인트 3곳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통증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76세 박영희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좋아하시던 장보기도 못 간다고 눈물 지으셨죠. 제가 어르신께 아주 특별하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후 박영희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활짝 웃으시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푹 잤어요.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85세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매일 진통제를 3알씩 드셔야만 겨우 활동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단 3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3주 후에는 모든 약을 끊으셨습니다. 이제는 손주와 공놀이도 하시고 40년 만에 낚시도 다시 즐기게 되셨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죠. 이 글을 주의 깊게 읽고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진통제 없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30년 된 만성 통증도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비밀 포인트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기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몸의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이 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느껴보세요.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통증 치료를 받을 때 쉽게 놓치는 핵심 부위 중 하나입니다. 왜 많은 의사나 치료사들이 이 부분을 간과할까요? 대개 통증이 있는 부위, 즉 아픈 곳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허벅지 앞쪽 부위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이 뻣뻣하게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기울어진 탑처럼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쏠리게 되죠. 우리의 허리는 하루 종일 상체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데 골반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허리가 편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 건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단단하게 굳으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불균형해져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연골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허벅지 앞쪽이 굳으면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연결의 의학입니다. 71세 이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아웃십견 때문에 팔을 제대로 들 수 없었고 허리 디스크로 30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들었으며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은 생각도 못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주사와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잠시 좋아지는 듯하다가도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죠. 병원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진통제와 주사 처방만 반복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며 사랑하는 손주와 놀아주는 것마저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어르신께 허벅지 앞쪽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질까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이 어르신께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는 손녀와 함께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할 수 있게 되셨고 5개월째 되던 날에는 무려 2시간 동안 서서 손녀 결혼식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허벅지 마사지 하나가 허리, 무릎, 어깨, 통증까지 모두 개선시킨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눕습니다. 허벅지 앞쪽, 즉 무릎 바로 위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넓은 근육 부위를 찾으세요. 저녁 시간 TV를 보면서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나머지 4손가락을 이용해 허벅지 앞쪽 살을 부드럽게 잡듯이 쥐어줍니다. 절대로 강하게 꼬집거나 누르지 마세요. 마치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을 만지듯 허벅지 근육 전체를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마사지합니다.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강한 압력이 아니라 부드러운 접촉이 핵심입니다. 무릎 위 약 10cm 지점부터 시작해서 사타구니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문질러 줍니다. 한 지점에 약 5초 정도 머물렀다가 조금씩 위로 이동하세요. 허벅지 전체를 넓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사지하다 보면 유난히 딱딱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 딱딱한 부분이 바로 어르신의 관절 통증과 연결된 지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 중간 부분, 그리고 사타구니와 가까운 안쪽 부분을 골고루 마사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구역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굳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매일 밤 단 1분만이라도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이정숙 어르신처럼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통증이 사라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첫 주에는 작은 변화를, 3주째부터는 분명한 호전을,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사지가 효과를 보이는 과학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굳어있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둘째, 근육 이완을 통해 틀어졌던 골반과 척추에 정렬을 바로잡아 관절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력을 줄여줍니다. 셋째, 근육과 신경의 압박을 완화시켜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감소시킵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르신들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허벅지 마사지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 우리 몸의 뿔이 발바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특히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힘든 분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 하나로 지긋지긋했던 지팡이를 던져버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우리 몸의 기초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발바닥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족부 반사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온몸의 장기, 근육, 관절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발바닥 마사지의 놀라운 효능을 알고 이를 활용해왔고, 현대의학에서도 발반사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효과를 연구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을 적절히 자극하는 것이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만성 통증을 최대 2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발로 걷고, 서고, 때로는 뛰면서 살아갑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묵묵히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의 아치,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무너지고 굳은 살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발의 기능이 약해지면 그 영향은 발에만 머물지 않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집의 기초가 흔들리면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기울어지듯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허리, 심지어 목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69세 최민준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10년 넘게 요추 협착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며 지팡이 없이는 걷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달고 사셨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죠. 허리와 무릎 수술을 동시에 권유받았지만 수술 후 혹시 모를 합병증이 두려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최 어르신께 이 발바닥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 좀 주무른다고 이 지긋지긋한 통증이 낫겠어? 하시며 시큰둥해 하셨지만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셨기에 속눈 샘치고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주무시기 전 5분, TV 보실 때 5분, 이렇게 하루 2번씩 발바닥을 정성껏 마사지 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단 3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최 어르신께서 지팡이 없이 이전보다 훨씬 당당한 걸음걸이로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2개월 후에는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4개월째에는 동네 노인정 게이트볼 동호회에 가입해서 즐겁게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수술 대신 발바닥 마사지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양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듯이 잡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중앙, 특히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을 중심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질러 줍니다. 이때 너무 간지럽다면 손가락에 로션이나 바셀린을 살짝 바르면 훨씬 편안하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과 뒤꿈치 주변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와 골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발바닥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 쪽은 머리와 목, 중앙 부분은 가슴과 복부의 내장기관, 뒤꿈치 부분은 허리와 골반, 다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 발바닥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셔도 좋습니다.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 아래에 공을 놓고 체중을 살짝 실어 앞뒤로 또는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공이 없다면 단단하게 말린 수건이나 작은 플라스틱 물병도 훌륭한 대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하다 보면 유난히 아프거나
시원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점에서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면서 5초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 아, 여기구나 하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이 어르신의 통증과 연결된 중요한 부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바닥 마사지가 전신 통증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바닥의 특정 반사구를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내장기관 및 근골격계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이러한 기분 좋은 자극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자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셋째, 발바닥의 신경 자극이 척수를 따라 통증 신호가 뇌로 올라가는 것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관문 통제 이론이 작동하여 통증을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평소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이 발바닥 마사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족부 궤양 같은 합병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아프거나 간지러울 수 있지만 이는 굳어있던 근막과 신경이 부드럽게 풀리는 좋은 신호입니다. 점차 시원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 마사지 후에는 숙면을 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 마사지 후 그날 밤 잠을 훨씬 깊고 편안하게 잤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는 특히 허리 디스크나 좌골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놀랍도록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거나 다리 뒤쪽으로 찌릿하고 저릿한 통증이 내려가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방법 하나로 고통스러운 수술을 피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 바로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무릎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죠. 서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통증 치료의 핵심적인 혈자리로 여겨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 웨이총쉐이라고 부르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좌골, 신경통 치료에 아주 중요한 혈자리로 활용해 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부위에 분포된 신경과 근육, 혈관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릎 뒤 오금 부위를 적절히 자극하는 것이 좌골 신경통으로 인한 통증을 최대 6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을 때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상태로 오랜 시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짧아지고 뻣뻣하게 긴장됩니다. 이 긴장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허리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경 다발인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찌릿함과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원 호스가 중간에 꺾이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무릎 뒤 오금이 굳어 있으면 다리로 내려가는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73세 박순덕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20년 넘게 허리 디스크와 만성적인 좌골 신경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미 허리 수술도 한 차례 받으셨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1시간 이상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죠.
5군데가 넘는 병원을 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고 결국 매일 독한 진통제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나 보다. 체념하셨던 박 어르신께 제가 이 오금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뒤를 좀 만진다고 허리 통증이 낫는다고 하시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지만 워낙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속는 셈치고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 매일 밤 남편분께 부탁해서 오금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마사지를 시작한 지 단 4일 만에 박 어르신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6시간을 푹 잤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한 달 후에는 허리에 차고 다니던 복대 없이도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실 수 있게 되셨고 3개월 후에는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제는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태극권 모임에도 즐겁게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 하나로 20년 동안 알아왔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되신 것입니다. 방법은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마사지할 다리의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무릎 뒤쪽 오금의 정중앙, 만져보면 살짝 움푹 들어가는 부위를 찾으세요. 이곳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가로주름의 한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모아 이 부위를 부드럽게 눌렀다가 떼는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절대로 아플 정도로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약한 압력으로 5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2초간 쉬는 방식으로 1분간 반복합니다. 이때 숨을 깊게 내쉬면서 무릎 뒤쪽과 다리 전체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엄지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도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 생기거나 신경이 자극될 수 있으니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박순덕 어르신처럼 가족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마사지를 해주며 건강도 챙기고 정도 나눌 수 있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양쪽 다리의 오금을 모두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통증이 한쪽에만 있더라도 양쪽을 균형 있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1분, 왼쪽 1분씩 골고루 마사지해 주세요. 왜 무릎 뒤, 오금 마사지가 허리 디스크와 다리 통증에 그토록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부위에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신경가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방광경락이라는 중요한 에너지 통로가 지나가는 곳으로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이어지는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3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째, 오금 부위의 근육과 근막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좌골신경에 가해지던 물리적인 압박이 완화됩니다. 둘째, 이 부위의 혈관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전체, 즉 하체 전반의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셋째, 특정 신경지점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척수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관문 통제 이론을 활성화시켜 통증을 덜 느끼게 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좌골 신경통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찌릿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신 분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신 분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분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불편한 느낌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분만이라도 이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특히 좌골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마사지를 통해 정말 극적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허리나 엉덩이에서 멀리 떨어진 무릎 뒤를 마사지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연결성을 활용하는 동양의학의 오랜 지혜입니다. 아픈 곳을 직접 강하게 누르는 것보다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연결된 경락과 신경 경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던 분들 가운데 62%가 수술 없이 증상이 호전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기법입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집에서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괴롭혀온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 3가지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 마사지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혹시 모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효과가 없네 하며 쉽게 포기하시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6가지 주의 사항, 절대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세게 주물러야 시원하고 효과도 좋다고 오해하십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마사지는 강하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살살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은 아주 섬세한 조직입니다. 강한 압력은 오히려 몸을 방어적으로 만들어서 근육을 더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피부와 근육 조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부드러운 접촉이 중요합니다. 약간 시원함이 느껴지면서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압력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뼈가 아닌 근육과 살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관절이나 뼈가 튀어나온 부위를 직접 강하게 문지르면 자극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릎뼈 자체를 직접 문지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무릎 주변의 근육, 특히 앞서 배운 허벅지, 앞쪽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항상 손으로 만져봤을 때 부드럽고 살이 있는 근육 부위를 찾아서 마사지 해주세요. 가능하면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시행하세요.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마사지를 시작하면 근육이 놀라서 오히려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는 여름철에는 몸이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마사지할 부위를 5분 정도 덮어 온찜질을 한 후에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직후나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아분간 찜질한 후 마사지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고 좋은 효과를 보셨습니다. 마사지 중에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세요.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하거나 힘을 줄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을 꾹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숨을 참는 것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사지하는 동안에는 항상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함께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의 이완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 짧게, 규칙적으로 매일 꾸준히 하세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에 30분 이상 길게 마사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마사지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배운 세 부위, 각 부위당 1분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3분,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이렇게 하루 2번 정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마치 매일 꾸준히 먹는 보약처럼 매일 실천하는 3분 마사지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꾸준함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예외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마사지를 실천한 분들이었습니다. 급성 염증이 있거나 수술한 부위는 특히 조심하세요. 만약 특정 관절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 상태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은 부위가 있다면 해당 부위의 직접적인 마사지는 피해야 합니다. 대신 그 주변의 근육을 아주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 혈전, 피떡, 관련 질환이 있는 분, 마사지할 부위에 피부병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위는 피하거나 아주 약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마사지를 할 때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하고 마사지 전후로 발의 피부 상태에 상처나 물집이 생기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 주의 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을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제 환자분들처럼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이라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신 어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통증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사지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마사지법과 함께 실천하면 통증 완화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완전한 시스템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스트레칭, 하루 20분 걷기.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20분 이상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칭은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걷기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어렵거나 힘든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에서 팔다리를 쭉 뻗거나 앉은 자리에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팔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허리를 가볍게 좌우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모든 관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관절액 분비를 촉진하고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며
근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걷기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걷기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10분씩 하루 2번 나누어서 걷거나 처음에는 아분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봐가며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보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이나 족욕.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숙면을 돕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청아 비슷한 38살 40도 정도의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근육 긴장이 세우르르 풀리고 혈액순환이 왕성해집니다. 따뜻한 목욕은 우리 몸 깊숙한 곳의 근육까지 부드럽게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욕조에 앱솜 솔트, 앱솜 살트라고 불리는 황산 마그네슘을 한두 컵 정도 넣고 목욕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불릴 만큼 근육 긴장을 푸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목욕으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킨 후에 오늘 배운 마사지를 하면 그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만약 집에 욕조가 없다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만 담그는 족욕만 해도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로가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복순 어르신은 매일 밤 족욕 후 발바닥과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결과 2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까지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건강한 식단.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염증 상태와 통증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공식품,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짠 음식의 과다 섭취는 몸속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등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 짙은 녹색 IP 채소, 시금치, 케일 등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세요. 특히 생강, 강황 카레의 주성분, 마늘과 같은 천연 항염증 식품들은 관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매일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염증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강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신선한 생강 한두 조각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4초씩 1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기회에 따라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 콩, 생선, 기름기 적은 살코기, 달걀 등을 매일 꾸준히 챙겨 드세요. 제 환자 중 5세 이강현 어르신은 식단 개선과 오늘 배운 마사지를 꾸준히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통증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을 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음식이 정말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가지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따뜻한 목욕, 족욕, 건강한 식단을 앞서 알려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와 함께 꾸준히 실천하시면 통증 완화 효과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증만 잠시 잊게 하는 일시적인 진통 효과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85세 윤복래 어르신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윤 어르신은 40년 넘게 지긋지긋한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그동안 무려 5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15가지나 되는 약을 드셔야 했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거의 모든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죽는 날까지 이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건가요? 눈물로 호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윤 어르신께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방법들, 3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와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셨지만 워낙 오랫동안 고통받으셨기에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밤 꾸준히 마사지를 실천하셨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건강하게 바꾸려 노력하셨고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빼놓지 않으셨죠. 그리고 6개월 후 윤 어르신은 예전의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밝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약에 의지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약 하나 없이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손녀 결혼식에 가서 춤까지 췄답니다. 이제야 정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윤 어르신께서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본인이 효과를 본 이 방법들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도 윤복래 어르신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어르신들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르침. 우리 몸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이 탓, 환경 탓만 하기보다는 오늘 배운 것처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꾸준히 관리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3분만이라도 자신에게 투자해보세요. 허벅지 앞쪽 1분, 발바닥 1분, 무릎 뒤 오금 1분. 그리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한 달 후, 석 달 후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루 아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직접 해보시고 느낀 경험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